자, 공부합시다. 오늘은 쓰기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쓰기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쓰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 여러분이 쓰기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주 쉽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잘 도와줄게요. 자, 여러분 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구어체와 문어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구어체는 또 뭐고 문어체는 또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참 쉽습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입을 말하는 그런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이 구어체는 보통 말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말할 때 사용하는 문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예뻐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이게 다 구어체예요. 좀 문장이 길더라도 병원에 가야 해요 하면 이건 문어체예요. 구어체요. 미안합니다. 구어체. 그런데 이거를 글씨에 쓰잖아요. 특히 토픽 시험 같은 때에 원고지에 사용할 때는 문어체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 이것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글씨를 문장을 쓸 때,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문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혼동하는 게 하다, 어떨 때는 하다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한다를 사용한다.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면 아주 쉽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구어체는 말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예뻐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거 다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는 필요하다, 병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배울 그 쓰기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구어체 문장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원고지에 사용하는 문어체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문장 부호라는 게 있어요. 부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점, 마침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사용합니다. 끝났을 때. 베트남어도 똑같아요. 문장이 끝났을 때 이렇게 사용하죠. 정은이는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마쳤어요. 그때 사용해요. 마쳤어요. 마침표라고 합니다.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숙제나 토픽 시험에 이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점을 찍어 놔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또 다른 이 문장 부호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주의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자. 이 약자가 또 뭐야? 준말 뒤에 씁니다. 자, 쉽게 사용할게요. 숫자 뒤에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1991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생일이에요? 자, 1991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년. 그런데 생략했어요. 생략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건 생략했어요 라는 뜻으로 마침표를 사용해요. 5월 점
21, 1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서자 다음에도 사용했네요. 보통 서기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서기가 뭐예요? AD죠, AD. 네. 자, 모르면 찾아보세요. 1994년 8월 31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지 사용할 때 마침표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쉼표가 있어요. 아까 이 마침표와 쉼표를 잘 구별을 해줘야 돼요. 마침표와 쉼표예요. 쉼표는 짝을 지어 구분할 때 씁니다. 그랬네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연뜨 사용합니다. 여기 있네요. 작은아버지 연뜨예요. 명사죠. 작은어머니 연뜨 명사, 할머니 연뜨 그 사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와, 과, 함께 너무 많이 사용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와라는 뜻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이 계속 이어질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포기는 배추 같은 거를 하나, 둘, 셋, 넷,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뭐 강아지, 고양이, 토끼, 병아리.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번에는 이건 문장이죠. 눈이 내리더니 싸우더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하였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더 이것도 사용하는 거죠. 자, 부르는 말이나 대답 뒤에 씁니다. 이건 구어체죠. 구어체 사용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구어체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수연아 쉼표 놀자. 쉼 하면 모쭈응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연아 놀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마침표 쉼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원고지 사용할 때 또 나중에 직접 인용, 간접 인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그때 쉼표를 많이 사용해요. 감탄, 우와! 쉼표. 말이 끝나고 이어주는 말, 잘했어. 닝마 전에 사용을 했네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쉼표도 꼭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쉼표가 있네요. 같은 말의 되풀이. 되풀이가 무슨 뜻이냐면 라이라는 뜻이에요. 라이라는 뜻이에요. 수연이는 음악을, 윤수는 미술을 좋아한다. 선생님 베트남어로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음악을 비교할 때, 서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연이는 음악을, 윤수는 미술을 좋아한다. 이럴 때 쉼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연습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면 돼요. 다음 물음표가 있네요. 물음표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물을 때 사용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그때 사용하죠. 한국어에는 컴꺼죠. nhưng 키호이티 살짝 올려서 말을 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의문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 밥을 먹었나? 생각할 때 쉼표를 사용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개의 문장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쌀국수가 좋아요? 껌승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느낌표. 이걸 느끼다. 느낌표라고 해요.
그래서 와 진짜 높다 예쁘다 네 느낌표 사용하세요. 그리고 명령할 때 맹랭 할 때 사용해요. 밥 먹어 할 때 느낌표 사용합니다. 꾸짖거나 기막히다 이게 뭐 하는 거니 이때 사용할 수 있어요. 느낌표도 쉽습니다. 가운데 점이 있어요. 여러분 원고지 보시면 가운데 점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점 이렇게 가운데다 점을 찍어요. 여기다 찍는 거는 마침표예요. 예, 그리고 그 쉼표도 여기다 찍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점을 찍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들 일본, 영국, 필리핀은 모두 섬나라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쉼표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에 나타나는 숫자에 있습니다. 3, 1 운동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월 1일에 특별한 날이 있어요. 한국에 3월 1일이라는 뜻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 베트남도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언제죠? 4월 31일 맞나요? 네, 이거를 사용할 때 보통 가운데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큰 따옴표 직접 인용할 때 문어체에서는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직접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직접 인용. 아이고 글씨 쓰기 어렵다. 자, 이런 게 바로 큰 따옴표예요. 위로 올라가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성희야 연극 보러 갈래? 하고 맞추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 소리할 때 멍멍 이게 뭔지 알아요? 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예요. 선생님은 고양이를 키워요. 한국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요? 야옹이라고 울어요. 그때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옹. 베트남 고양이는 메오 이렇게 하겠죠. 메오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아, 두 개는 큰 따옴표라고 하는구나. 하나는 작은 따옴표라고 하는구나. 대화 속에 큰 따옴표가 있어요. 여기 대화 속에 생각하는 글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소용이가 수연이에게 오늘은 뭘 먹을까? 라고 했어요. 이것도 직접 인용, 간접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 줄임표. 한국어에는 말 줄임표가 있어요. 가운데 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운데 점을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점을 세 개씩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총 두 칸에 6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두 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 아마도 업장찌 땡땡땡땡 이게 바로 말 줄임표입니다. 침묵을 나타낼 때도 쓰죠. 아무 말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모야 너 왜 오늘 숙제를 안 했어? 이러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말 줄임표예요. 자, 원고지 사용법 같이 봅시다. 원고지 선생님이
게시판에 원고지 워드 파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원고지의 맨 처음 여기는 죄송합니다. 원고지 한 칸에는 한국어는 한자씩 써요. 저는 여름을 띄우고 좋아해요 이렇게 한 칸씩 떠요. 문장 부호도 하나씩 써요. 쉼표를 사용할 때도, 느낌표를 사용할 때도, 물음표를 사용할 때도 한 칸씩 써요. 말 줄임표만 이렇게 세 개를 써요.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말 줄임표만 이렇게 세 개씩 사용하고요. 한 칸에 한자씩 사용합니다. 두 개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두 개씩 씁니다. 선생님 생일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9월 15일. 아이고, 글씨 쓰기 어려워요. 네, 9월 15일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0, 9 두 자를 쓰는 거예요. 15 두 자 쓰는 거예요. 자, 영어 알파벳 대문자, 이게 바로 대문자의 큰 문자. 이거는 작은 문자라 소문자라고 이야기해요. 대문자는 한 칸, 해피. 자, 소문자 두 자씩 씁니다. 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쓰면 토픽 시험에서 영어를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영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콩글리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콩글리시. 그래서 뭐 연습해 볼까요? 보통 뭐를 쓸까요? 뭐 이런 얘기는 코로나 해봅시다. 코로나 맞나요? 이렇게 쓰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쓰면 보통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한 글자씩 그냥 이렇게 콩글리시로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렇게 한 칸에 한 자씩 쓰면 돼요. 네, 띄어쓰기 참 어렵죠. 띄어쓰기를 할 때는 한 칸을 비우고 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네. 언제 띄워 쓰느냐, 이게 어렵죠. 자, 지금 밑에 자막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자, 띄어쓰기를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띄워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띄우고 방에 띄우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버지 띄웠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져요. 가는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이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에 같이 이렇게 붙으면 가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띄어 쓰는 것이냐? 뜻이 있으면 띄울 수 있어요. 뜻이 있으면. 아버지 하면 띄울 수 있어요. 가방 띄울 수 있어요. 애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띄울 수 있어요. 가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는 뜻이 없어요. 이 가는 뜻이 없어요. 방 뜻이 있어요? 네, 있어요. 방. 네, 애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방하고 같이 붙어 사용하는 거예요.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에 하면 틀린 거예요.
가방에 이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맞는 것이죠. 예, 요 사이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띄어쓰기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뜻이 있어요. 띄울 수 있어요. 뜻이 없어요. 띄울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름이 좋은 이유는 물놀이를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서입니다. 왜 여기 붙였어요? 왜 띄어쓰기 없어요? 원래는 할 수 띄었어야 돼요.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수 요것도 띄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같이 붙여 쓴 것 같아요? 원고지는 여기 한 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칸이 있다고 생각해서 띄어쓰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끝날 때 여기는 한 칸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연습을 계속 해보면 돼요. 줄긋기, 줄긋쓰기 한번 봅시다. 자, 줄글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자, 문장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단락, 문단 이렇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를 띄우고 시작을 해요. 토픽 시험 볼 때 항상 기억하세요. 처음 원고지 첫 칸은 띄우고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단이 바뀌었어요. 자, 선생님 요 그림 그렸죠? 요렇게 요 그림 이게 바로 문단이에요. 이건 다른 문단이에요. 네, 다른 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반드시 문단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돼요. 중요해요. 자, 기억하세요. 문단이 바뀌면 처음 한 칸을 비우고 씁니다. 이렇게 처음 한 칸을 비우고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문장 부호 사용하기. 네, 역시 한 칸씩 사용을 합니다. 느낌표 사용했죠. 그 다음 한 칸을 띄워요. 몇 층짜리야? 이렇게 물음표 사용했죠. 그런데 마침표, 쉼표는 한 칸에 쓰는데 이어지는 글은 한 칸에 쓰지 말고 다 한 칸에 씁니다. 네, 마침표, 쉼표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쉼표 다음에는 반드시 붙여서 띄웠으면 안 돼요. 쉼표는 띄웠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쉼표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마침표 다음에는 꼼득 띄어 써도 되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도 돼요. 띄어 써도 되고 붙여서 사용해도 돼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한 장씩 씁니다. 이야기했고요. 말줄임표는 두 칸을 사용합니다. 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칸의 구석에 치우치도록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누면 오른쪽 위에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끝났어요. 요것도 작은 따옴표도 오른쪽 위에 사용을 하고 닫아요. 썸러리 하면 왼쪽 위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요것도 같이 사용. 여기 마침표하고 큰 따옴표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것도 중요해요. 아주 마침표하고 큰 따옴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띄어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 가, 을, 마저 밖에
뜻이 없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나에게는 가족밖에 뜻이 없어요. 밖에 뜻이 없어요. 공부밖에, 라면밖에, 교실밖에. 요거는 다른 뜻이죠. 응와이라는 뜻이죠. 이건 없다, 모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 밖은 뜻이 있는 밖이에요. 그래서 이건 띄워서 사용을 하는 거죠. 비교해 보세요. 라면밖에 못해요. 교실 밖에. 이건 뜻이 있는 밖이고요. 이건 뜻이 없는 밖이에요. 자, 다음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명사를 억지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는지, 은지, 이게 바로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의존 명사는 이렇게 띄어서 사용합니다. 의존 명사 여기도 있네요. 는 것, 을 수 있다, 을 만큼, 은지, 이런 게 바로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는 것, 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의 온지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띄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온 띄우고 지 띄우고 1년이 되었다. 고기를 먹은 지 띄워서 사용합니다. 의존 명사는 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그런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연결어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부지런한지, 요거는 의문, 이거는 부지런할까? 라고 생각할 때는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니은지, 은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존 명사로 사용할 때가 있고 연결어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존 명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자씩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결 어미로 사용할 때는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는 것, 을 수 있다, 을만큼은 모두 의존 명사예요. 연결 어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띄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을 수 있다, 을만큼. 그런데 이것만 주의 깊게 사용하면 돼요. 은지, 니은지는 붙여서 사용할 때가 있고 띄워서 사용할 때가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 개, 마리, 명, 권, 개월, 시간, 띄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띄워서 사용해요. 네, 선생님은 딸이 한 명 있어요.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띄워서 사용합니다. 한 띄우고 명 있어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서 트드 순서일 때는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띄웠어도 돼요. 그런데 보통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요. 순서를 나타낼 때는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5층, 4학년, 10개, 100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돈 다음에는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이고 어렵다. 보조용어 이게 뭐예요? 돕다 하고 들이다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을 때에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요거 들이다, 버리다 요거를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먹다, 버리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버리다는 뭐 어디 이거 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먹어버리다 무슨 뜻이에요? 맛있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먹어버리다. 돕다, 들이다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도와 들이다, 먹어버리다. 이럴 때는
이렇게 띄워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여러분 늦다 머리 아파요. 다 띄워서 사용하세요. 도와드리다 이것도 띄워 쓰세요. 마셔버렸다 이것도 띄워서 사용하세요. 자, 성하고 이름은 붙여 쓴다. 이장현, 남궁어 이렇게 다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한 칸에 한자씩 사용을 합니다. 해봅시다. 선생님 이름은 이렇게 써요. 아이고 못 쓴다. 이렇게 한 칸에 한자씩 사용을 합니다. 한 칸에 한자씩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국 이름 중에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이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낭궁억. 성이 뭐일 것 같아요? 남씨? 이렇게 띄었으면 남궁 이게 바로 성이에요. 억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럴 때는 띄어 쓴다라는 거예요. 김 박사 박씨. 박사는 댄스이군요. 네, 김 박사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장현 띄우고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철수 장군 이렇게. 자, 교정부어라는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토픽 시험을 보다가 좀 틀릴 경우 있잖아요. 좀 잘못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바꿔야 될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가득 쌓였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바꾸면 돼요. 요 위에 있는 게 맞아요 라는 뜻이에요. 글자를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엉터리 이였다. 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빼는 거예요.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전부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띄었어야 돼요. 못 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V 있으면 돼요. 글자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그리면 돼요. 큰 V를 쓰면 돼요. 사랑이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다음부터는 쓰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다음은 기본 문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토픽 시험 볼 때 주장과 이유 표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250자 이상 쓰기, 또 뭐 500자 쓰기 할 때 주장하는 글을 써야 돼요. 또 이유에 대한 그런 글을 써야 된다면 이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외워서 사용하면 돼요. 베트남어를 보니까 베트남어는 참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뭐 아야 한다, 어야 한다, 뭐 위에서는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픽 시험 볼 때는 길게 쓰면 아주 유리한 것들 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쓰는 것이 필요해요. 자, 주장할 때는 아야 한다, 어야 한다를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주장이에요. 주장. 나의 뜻이에요. 정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주 강력한 표시예요. 그런데 자, 위에서는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이거 한번 사용해 봅시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죠? 지도자가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냥 지도자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끝하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주장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위에서는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는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이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걸 봅시다. 자,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국가가 발전하고 싶어요. 발전하려면 아야 한다, 어야 한다.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려면 아야 한다, 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띵빗은 무조건 네 사용하면 되죠. 위해서는 으려면 뭐. 그런데 한국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해서 짧은 시간에 이 주장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자, 위에서는 이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다. 위해서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국어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의존 명사를 사용했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이다. 독서가 뭐예요? 독삭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가 필수적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따라하세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토픽 시험에서 사용하세요.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위해서는 필요하다.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기 위해서는. 예, 이거는 형용사 확동뜻 다음에 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바람직하다. 이것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또 뗏 이런 뜻이죠. 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보세요. 의존명사 아주 많이 사용하죠. 네, 것이. 여러분도 의존명사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다시요. 형용사, 동사 다음에 기 위해서는 이가 바람직하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하다도 사용하네요. 기 위해서는 이가 중요하다. 이것도 내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길게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용하세요. 그 이유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용하세요. 기 때문이다. 네,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다음에는 이게 접속사 문장 읽기 표현인 거예요. 자, 요 고, 은데다가 을 뿐만 아니라 을 뿐더러 며 이런 뜻이 있는데 연습해 보면 돼요. 지도자에게는 긍정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와 사용했네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지도자에게는 긍정적인 성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문장을 끊어 쓰기보다는 같이 이어서 쓰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필요한 데다가 필요하며 필요할 뿐더러 필요하고 모두 와라는 뜻이에요. 자,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사를 사용하는 그런 연습이에요. 한국어로 문장이나 글을 쓸 때 가장 틀리기 쉬운 문법이 조사입니다. 말을 할 때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어체를 쓸 때는 조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 은는, 이가 이런 거 사용하죠. 목적어, 을,
관용어, 의, 뭐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관용어, 부사어, 접속, 주제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성공하기가 어렵다. 여기 앞에까지가 주어예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가 전이 주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보통 앞에 있으면 주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가 앞에가 주어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에서 앞에도 이것도 주어예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왜 그럴까요?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정부가 정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예요.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예, 주어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게 두 가지 문장이지만 자, 이 앞에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주어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에가 주어라고 하는 거죠. 목적어는 쉬워요. 을 앞에 있으면 다 이게 목적어예요. 네. 다 목적어죠. 목적어를 여러분도 많이 생략을 하는데 문어체에서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좋아한다. 꼭 사용을 해야 돼요. 뭐를 좋아한다. 네, 관형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것도 쉽죠. 의하면 무조건 네, 의하면 관형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의도 조사예요. 부사는 참 많아요. 에서, 에게, 의로서, 의로보다, 부터, 인까지, 에서까지. 아이고 재미없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접속을 나타내는 조사 한번 봅시다. 와, 과. 문어체에서는 와, 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도 있네요. 네. 자, 조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이제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형용사 현재일 때는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동사, 형용사. 형용사일 때는 하다를 사용합니다. 하다. 동사일 때는 한다 사용을 해요. 다시 형용사는 하다. 동사는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현재는 중요하다. 이게 맞죠? 하다라고 했어요. 형용사는. 미래는 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사용해요. 겠다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틀려요. 모두. 이다는 이다 그냥 사용해요. 동사는 반대예요. 먹다는 먹는다 사용한다. 한다, 니은다 사용해요. 미래는 똑같아요. 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하다와 한다인 것 같아요. 형용사는 하다, 동사는 한다. 자, 필요하다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fight 해야 하다,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그건 동사예요. 해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 형용사는 하다, 동사는 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이용해 주세요.